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과거 트럼프는 허풍과 고립주의로 평안됐지만 미국을 다시 위기하게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미국 정책 노선을 뒤엎겠다는 기세가 매섭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현지 시각 20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립니다. 다보스 포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로 55번째인 이번 다보스 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지난 17일 발행된 트럼프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데뷔 하루 만에 시총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밈코인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정부 효율부는 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예산 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인입니다. 미디어 부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인 시장도 들썩였는데요. 트럼프 밈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30% 넘게 폭등했고요. 함께 오른 솔라나 역시도 폭등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텔을 통으로 사버릴까 참 돈이 많은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인텔 매각 추진설에 인텔은 9% 넘게 오른 채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또 바로 이어서 변영인 대표의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결정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과반수가 금리 인상에 결정된 부분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역시나 트럼프 취임에 많은 관심이 많은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종목과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개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한 주의 마무리 거래를 동반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은 1.51% 상승하면서 19,63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1% 상승하면서 5,99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78% 상승하면서 43,4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마틴 루터 킹 데이인 오는 20일에 취임하는데요. 이날은 증시와 채권 시장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는데요.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다음 주 당장 대중무역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취임 시 관세와 이민 등의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정책의 강도에 따라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4.62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은 하락했지만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죠. 2.84% 상승하면서 5,310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WTI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59%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로 중동 긴장이 완화된 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입니다. M7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75% 상승하면서 229.98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가 3위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급락한 이후 다소 약한 반등폭 보였는데요. 투심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3.10% 상승하면서 137.71달러 만들어냈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하는 여타 빅테크 기업들과는 다르게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는 중국을 찾습니다. 그가 대만 출신 중국계라는 점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중 중국의 비중은 약 1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5% 상승하면서 429.03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MS는 개인용 MS365에 AI 코파일럿 기능을 탑재하면서 구독료를 12년 만에 인상했는데요. 거기에 MS 산하의 오픈 AI가 새로운 추론 AI 모델 OS O3 미니 버전을 완성했고 몇 주 안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던 이 버전은 1월 말까지 O3 미니를 출시하고 그 이후에는 O3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2.39% 상승하면서 꽤나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는 0.24% 상승하면서 강보합 흐름 보였는데요. 틱톡 사태 속에서 시티은행은 메타의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했고 목표가는 75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3.06% 상승하면서 426.5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웨드부시의 전망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인수가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1.6% 상승하면서 19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 매각 가능성을 둘러싼 보도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17일 인텔의 주가는 전일 대비 9.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크 전문 매체인 세미에큐레이트는 이날 미확인 기업이 인텔을 완전히 인수할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전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기업이나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인텔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입지를 잃었고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매각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텔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라홀딩스입니다. 오늘 8.8% 상승하면서 19.91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임기 첫날부터 암호화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보도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과 연계된 주식들 급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마라홀딩스는 장중에는 14%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시 8.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라홀딩스는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한 트럼프 47 블록을 채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블록에는 트럼프의 AI 초상화가 새겨지고요. 블록은 마라풀을 통해서 영구 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티니테크 100입니다. 1.46% 하락하면서 56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7차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타쉽 2단부는 발사 이후 통신이 두절된 후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이후의 비행 재개는 미 연방항공청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나 절차가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승인할 때까지 스타쉽의 비행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비상장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 데스티니테크 100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데스티니테크 100의 포트폴리오에는 스페이스X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머스크 CEO는 사소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화면을 통해서 전달드립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연 5%선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역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다시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역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 채권이 또 한 번 금융권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채금리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소형 은행주의 주가는 8.2%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또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불황이 장기화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 비중이 큰 지역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아주 높은데요. 가뜩이나 상업용 오피스들의 공실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상환 및 재융자의 어려움도 커지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2023년 고금리 충격에 따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즉 연쇄 파산 사태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손안을 각종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증시는 물론 채권과 환율 시장의 변동폭이 더 커질 경우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예고한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친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취임을 앞두고 출시한 자체 밈코인은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23일에서 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상반기 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행보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일명 틱톡 금지법이 발효된 19일 예정대로 일단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 틱톡 금지법의 효력을 90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는데요.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블릭시티가 틱톡에 대한 합병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틱톡의 미국 사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높다면서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AI 스타트업 퍼블릭시티 합병 제안도 틱톡 문제를 풀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바오 사수에 성공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이 공식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완화하고 또 소비 촉진을 유도해 올해도 5% 성장률 유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5%의 경제 성장률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어렵다라는 평가 속에 중국 당국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한 통화 정책으로 강력한 소비 진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가 이르면 20일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준율 조정을 통한 시중 유동성을 늘려 춘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자체 밈코인을 출시한 가운데 거래 24시간 만에 16조 원가량의 자금이 쏠렸습니다. 밈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인 성격의 가상자산을 뜻하고 있는데요. 취임을 사흘 앞두고 출시된 트럼프 코인의 인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이 밈코인은 한국 시간 1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830% 오른 5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밈코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 상승에 따른 이익 상당 부분이 트럼프 그룹주에 귀속이 되는데 이해 상충 여지가 크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 전달드립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이 분위기, 트럼프 취임,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증시 분위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의 흐름들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미국의 과열된 고용 지표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상당한 어떤 주가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예상치보다 좀 소폭 하회했던 부분들이 좀 안도를 했던 부분들 여기도 해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좀 앞둔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3대 지수가 좀 상승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여기도 해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사실 이 FOMC에 관련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강화 효과로 인한 오히려 좀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되는 수급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세로 좀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상승했다는 부분들은 그런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들을 더 많이 좀 반영시키고 있는 특히나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향후에 미국의 보호주의 그다음에 뭐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정책의 기대감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조정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상방의 어떤 압력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어닝 시즌과 좀 동일한 어떤 수급의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주 분위기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엔비디아는 3% 넘게 오르고 또 테슬라 역시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크게 폭등한 건 인텔이었는데 인텔에 대한 매각 추진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술주,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선별적으로는 지금 뭐 어닝 시즌 특히나 뭐 TSMC의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대한 호조 여기다 해서 차기 가이던스도 월가 전망치보다 좀 상향 제시됐기 때문에 견조한 AI 관련된 수요 부분들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상승폭이 좀 컸던 전거래일이죠. 뭐 엔비디아가 3%대 좀 강했고 테슬라도 3%대, 뭐 브로드콤 3.5%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공통적으로는 견조한 AI가 수급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다시금 좀 재차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 특히나 4분기 인도량이 좀 감소됐던 부분들이 가운데 실적의 우려 요인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캐즘의 완화 구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기술주 안에서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컸던 부분들은 AI의 수요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가이던스가 보수적보다는 좀 더 상향 제시가 좀 된다는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입증이 좀 된다면 이러한 훈풍들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해서 좀 반대적으로는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약세 부분. 그래서 뭐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일부 실적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들 있을 수 있고 인텔의 경우에도 사실 이 AI의 전환 속도가 좀 더 더딘 점 여기도 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점유율들이 좀 하회했던 점들이 실적의 어떤 우려 요인으로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기술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사실 뭐 취임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이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수급도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 노이즈도 함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추가적으로 견조한 AI 수급을 이끌고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과 관련된 그런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능형 시대의 협력을 주제로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번에 AI 관련된 소식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 좀 체크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다보스 포럼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전체적인 또 의제를 좀 주제로 좀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의제가 미국 지능의 시대를 위한 협력, 지능의 시대를 위한 협력이라는 좀 주제로 좀 개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5가지의 의제가 좀 제안이 되는데
뭐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내용들은 성장 모델의 재구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능형 산업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 변화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원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에 관련된 의제에 관련된 정책 방향성들을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 포럼의 경우에는 어떤 주제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보다는 트럼프의 이 온라인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좀 시장에 던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것이고 이에 따른 글로벌 영향이 어떻게 좀 반영될 것인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좀 강경한 정책, 특히나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들이 사실 일부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다보스 포럼이 좀 공개했던 수석 경제학자의 보고서 내용들이 먼저 좀 공개가 됐는데, 해당되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편적인 관세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표적 관세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서 방위비 이슈가 글로벌 어떤 지형의 변화를 좀 예측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강한 성장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반대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호무역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련돼서 상방 압력에 관련된 우려감도 제기가 좀 됐다는 것이 중요한 좀 포인트고, 여기 더해서는 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해당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시 한번 좀 재구축하는 어떤 계기를 좀 작용한다는 것은 글로벌 각 국가들의 어떤 상호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들을 좀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정책의 변화로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 포럼의 의미를 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던지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인물 트럼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사실상 오늘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와 관련해서 관세 인상 그리고 인플레 우려에 대한 그런 발언들, 추가적으로는 행정명령, 약가이나 가상자산, 정말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먼저 풀어보면 될까요? 네, 우선 일단 뭐 시장의 화두는 행정명령 약 100가지를 좀 예상을 했다. 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부터 선거 이전부터 당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좀 공언했던 강경한 정책들이 현실화 좀 될 수 있는 우려감들. 여기서 나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사실 뭐 기대 반, 그다음에 우려 반으로 좀 시장의 어떤 영향도가 굉장히 좀 주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뭐 경제, 안보, 정치 이런 모든 어떤 분야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행정명령들, 초안들이 좀 공개가 좀 된다면 시장이 좀 영향력 내지는 어떤 파급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집권 일기 때 강조했던 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가 이민 정책의 강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반이민 정책들, 특히나 특정 국가들을 좀 지칭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의 뭐 불법 체류자를 뭐 네. 범죄자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마찰 부분 내지는 이런 것들의 향후의 어떤 이 파급적인 어떤 영향 부분, 특히나 일단 이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들이 좀 더 가속화가 좀 된다면 뭐 임금 인상 부분이라든가 시장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고용 지표에 관련된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석유 개발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을 좀 공언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좀 창출해서 물가 지표를 좀 낮춘다는 어떤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뭐 자국 내에 있는 이 자원 개발을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 뭐 석유라든가 LNG를 다시금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들도 좀 일부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파리 기후 협정에 관련된 탈퇴를 좀 예고했기 때문에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된 상당한 좀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좀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영향도 일부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외에 뭐 너무나도 많죠. 뭐 IRA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들. 그다음에 가장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보편적인 관세 부과 정책.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얼마만큼에 대한 비율을 얼마만큼에 대한 품목에 좀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인 어떤 우려 사항들이 좀 될 수 있겠고 특히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권 1기 때와 2기 때에 관련된 증시 전망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증시 집권 1기 때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2017년 1월에 취임해서 2021년 1월까지 퇴임했던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50% 정도 상승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의 보호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실질적인 미국 경제의 성장을 좀 주도했고 증시에도 상당히 어떤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집권 2기 때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보다 사실 뭐 이 당선 초기에 상당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 그리고 2017년 당시에 뭐 G20 국가들의 경기 지표가 좀 좋았을 때 최고조의 어떤 이뤘던 그런 시점과 현재의 어떤 경기 지표에 관련된 온도차는 굉장히 좀 극심히 좀 괴리가 좀 크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2기 때에 대한 집권 증시 어떤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좀 증시의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국 우선주의가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을 촉발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는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로 다시 한번 피벗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을 보편적 관세 정책, 예. 그다음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 자체가 금리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상방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단순하게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베이스가 좀 될 텐데 지금 고용 지표에 관련된 임금 상승 부담률들이 상회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물가 지표의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완화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에 관련된 우려감보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기의 어떤 영향보다 조금 더 취임 이후에 관련된 정책 스탠스를 최대한으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에너지를 좀 활용해서 물가를 좀 낮추는 전략들 그리고 다만 이 감세 정책들도 과거보다 좀 다른 양상인 게 법인세 인하 폭이 1기 때보다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감세 폭이 낮다는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1기 때보다 좀 축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조금 더 쇠퇴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트럼프 정부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를 못 잡았다라고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물가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관세 말고 선별 관세를 채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1기 때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기 때 정책 방향성, 1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와의 관계들을 좀 많이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면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IRA 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얻고 있는 국내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좀 될 것이다라는 걸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좀 선행해 준다면 미국의 경우에도 일단 뭐 양보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좀 양보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중국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은 분명 국내 반사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일단 보편적 관세라는 것은 뭐 특정 국가를 좀 지칭하기보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게 10%에서 최대한 뭐 한 20%까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으로 좀 충당해서 미국의 경기를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해당된 기조가
조금 뭐 약화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편적 관세보다 표적 관세, 특정 국가를 좀 지칭해서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했던, 특히나 뭐 중국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편적 관세 플러스 알파 표적 관세 부분, 뭐 중국을 좀 지칭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은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어떤 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좀 우려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는 내려놓아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일기를 좀 참고하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바로 이어서 트럼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비트코인 시장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바이낸스 코인 사실상 그 직전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연일 보여주다가 지금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뜻이겠고요. 리플은 지금 현재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략적인 준비 자산을 포함시킬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공약을 낸 것만큼 네.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낙폭을 보일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들, 특히나 미국이 비축 전략 자산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 이 부분은 공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당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의 어떤 상당수 상승 구간을 좀 이끌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동해서 볼 포인트가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비트코인은 선행지표에서 움직임이 같이 좀 동조돼서 좀 나타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 선물에 관련된 영향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은 특정한 어떤 이슈라든가 특정한 어떤 모멘텀에 관련된 부각관점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 특히나 미국 증시도 가상화폐 시장도 현재는 좀 과일 거는 맞죠. 그래서 언제쯤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던 것들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비축 전략의 어떤 전략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여기에 관련된 뭐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된 위원장을 어느 인사를 좀 영입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정책 기조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가상화폐 시장은 충분한 트럼프 집권 2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본다면 뭐 배제는 할 수 없겠다.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다만 뭐 어떤 코인이 더 좋고 나쁘고에 관련된 네, 판단은 제가 그렇죠. 좀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전반적인 어떤 뷰를 바라봤을 때 미국의 정책, 특히나 비축 전략 자산으로 좀 지정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의 상당한 좀 수혜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별 움직임은 좀 배제하더라도 가상자산 그 산업 그 자체의 정책적인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일본은행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23일에 BOJ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1월 금리 인상이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금리 결정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돼서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뭐 기정사실화됐던 부분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좀 더 완화가 됐던 부분들은 3월과 5월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데, 가장 단기에 우려되는 포인트가 일본의 이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상을 한다면 얼마만큼 인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시의 가장 좀 중요한 영향도 관점에서 좀 가장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금리를 동결했었는데 당시 OIS 시장의 경우에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70%대까지 좀 제시를 했다가 한 일주일 남기고 나서 20%대도 그 확률이 좀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 안에서에 대한 정책위원들이 어떤 반대 의견들이 좀 높았던 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 동결을 좀 이끌어냈는데, 당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들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니케이 보도에 따라서 기준금리, 특히나 이 정책위원들이 기준금리 0.5포인트에 관련된 인상안을 대다수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0.25가 아닌 0.5%라는 것은
지난 2008년도 10월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폭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7월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0.25포인트에 관련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의 파급이 굉장히 좀 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리를 0.25가 아닌 0.5%까지 좀 상승을 좀 시킨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재차 청산 우려감들이 다시금 시장이 좀 우려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좀 우려될 수 있는데 다만 좀 일본의 OIS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0.5포인트가 아니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정도의 인상을 좀 예고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온도차가 좀 나왔던 것은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관련된 시장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다소 완화된 메시지 좀 냈다는 부분들이 약간의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지만 강경한 0.5포인트보다 인상이 되더라도 한 0.25포인트에 대한 인상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 단기적인 어떤 영향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맞습니다. 다만 비둘기적인 요소 역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적 시즌도 도래한 만큼 어떤 부분들 조금 더 참고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트럼프 취임이 이제 본격화됐죠. 이 부분에 관련된 행정명령 여기서 공개되는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분명 해당되는 섹터에 긍정적인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해당되는 어떤 정책 기조가 악재, 즉 노이즈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에 관련된 수급 변동을 일단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BOJ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3일, 24일에 관련된 발표 내용들 정말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해당되는 조정의 빌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가입자 수의 어떤 증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나 TSMC가 4분기 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에 상향 제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견조한 AI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충분히 좀 수반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4분기 종합적인 어떤 EPS가 좀 상향됐던 부분들은 실적의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상당히 어떤 상승 요건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선별적인 개별적인 움직임을 특히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어닝 시즌 실적 기대감 추가적으로는 반도체 쪽 역시도 AI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의 이슈와이드 트럼프 취임, 시장 영향과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다만 경제와 안보, 정치 등 글로벌 금융시장 단기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감입니다. 또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와 추가적으로는 미국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개별 수급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영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매우 좋은 통화가 되었다며 관세와 무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양국 무역과 펜타닐, 틱톡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통화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통화가 되었다며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저는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갈등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이날 알리바바와 핀더더 등 미국 상장 중국 예탁 주식이 3에서 5%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유통가 주요 인사들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일 저녁 열리는 무도회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도회엔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임식 뒤 열리는 만찬 무도회엔 초청이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 자리해 한미 경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한미동맹 친선협회 추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는데요. 허 회장은 취임식 참석 뒤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허 회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지난 17일 발행된 트럼프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데뷔 하루 만에 폭등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데뷔하자마자 시총이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6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밈코인 중 시총 2위 암호화폐에 올랐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20일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103% 폭등한 53.6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코인은 전일에는 약 900% 폭등한 44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창립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나의 새로운 공식 트럼프 밈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를 축하할 때입니다. 라고 밝히며 트럼프 코인의 공식 발행을 알렸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 코인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계열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인 파이트가 공동으로 발행한 것인데요. 발행사는 약 2억 개가 발행됐으며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8억 개가 더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트럼프 밈은 어떤 역경에 처해도 물러서지 않는 지도자를 기념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서비스를 복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틱톡 서비스가 복구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취임일에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 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고요.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고 경영진 2명에게 각각 8천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골드만삭스가 사모펀드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차원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20억 달러의 2배가량인 41억 1천만 달러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으로는 사상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지난 한 해 주가는 48%나 뛰며 금융업종 중 1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로 1,1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은 골드만삭스의 경영진은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과 최고 운영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존 왈드론 사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CEO와 COO를 고위 리더십 팀으로 유지하려는 이사회의 열망을 반영한다며 인센티브 지급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시기는 2030년 1월로 앞으로 5년 더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사회는 실력 있는 인재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 기회를 경영진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실적 시즌도 도래한 만큼 함께 이 변동성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시죠. 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트럼프 취임, 커밍 순.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도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관련주들도 일제 오름폭을 보여줬었고 그 내에서도 집중할 만한 소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국내 증시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어떤 테마들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는 바이든의 뒷심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하고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우선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인 SKC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받는다라고 첫 번째 결정난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대장주이기도 하죠. 또 TSMC 북미 4나노 양산을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앱솔릭스 역시도 연내 투자를 더 크게 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가득할 뿐 상용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죠.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R&D 역시도 한껏 올릴 경우에는 연내 특히나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상무부 그리고 FBI가 중국 통신 장비 기업 바이셀즈의 보안에 대한 위험 여부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에 통신과 통신 장비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5G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MOU를 맺었습니다. 원전과 그 내에서는 SMR 관련주 오름폭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선 전력 설비주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변압기 쪽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우리 기업 내에서 LS 그룹주가 큰 폭의 상승률 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우호적인 업황 분위기, 교체 주기도 도래했었고 또 추가적으로는 LA 산불도 있었죠. 또 여기 열이라고 있는 전선주 전력 확보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바이든이 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온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까치가 물고 온 강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최장 기간에 보여주고 있는 이 연휴 속에서 항공주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역대급 실적을 전망하면서 3%가 넘게 오르면서 금요일장 마무리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는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뿐만 아니고 설 운임과 관련해서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화물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코퍼스 코리아가 상한가 터치했는데 드라마 옥시 부인전 제작 계약과 관련해서 내용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습니다. 이 긴 연휴 동안에 국외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좀 편하게 쉬겠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니까요. 영상과 콘텐츠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유리기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 쪽에서도 함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가 내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리콘보다도 더 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SKC가 SK의 효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CNG 하이테크는 17%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관계하는 걸 부각됐다라는 소식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의 애플에 대한 폴더블 모멘텀까지 들어오면서 풍부한 모멘텀 속에 소재가 많이 들어왔죠. 16% 넘게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모저모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테마들 함께 지켜보시죠. 서울시 역대 최대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일자리 41개, 41만 개를 만든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자리 관련주가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창투사 관련주도 조금 오름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원티드 랩 14% 넘게 오르면서 국립국제교육원과 협력에 대한 소식 속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또 23일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번에 8조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직전에 삼성전자가 6조 5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기 기준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어닝콜까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HBM4와 HBM4E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짧게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과 LS 집 관련주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시세가 계속해서 오름세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비트 제재 빗썸 관련주가 반사이익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장중에 25%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또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21% 덤핑 방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우리 국내 중소형 철강주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는 백신 회의론자 미국 보건부 장관 소식 속에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모더나 관련주, 특히나 녹십자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전일장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1월 20일 오후 12시고요.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취임식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X 계정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틱톡 관련해서 오늘부로 틱톡이 돌아왔다라는 내용,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이 틱톡의 지분 50%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내용 두 가지 정도 코멘트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전달되는 내용들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벤트를 앞둔 만큼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행정명령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한국은 어떤
관건을 좀 취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초청이 언급된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지금 초청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된 인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이 함정 속에 공식 초청은 없다라는 내용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서 치러지는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공식 초청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측의 정부 대표로는 조현동 주미 대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들이 초청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특히나 인맥주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상 공식 초청은 좀 없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좀 초청된 대상이 공개된 부분들도 많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미국 상원 의원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상하원 의원실 취임식 입장권은 22만 장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하원 의원실에서 22만 장 정도를 배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지인들이나 혹은 시민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고요. 앞서서 언급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또 입장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외교의 장은 맞긴 하지만 과장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디 초청됐다라고 하면 인맥 주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는데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이나 내용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오늘만큼은 100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엔 이제 보편적으로 다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제 선별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중국, 캐나다, 멕시코기 때문에 일단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 부과되는 시점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유명한 인물이죠. 머스크가 이제 행정부에 합류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중간 선거 전인 2026년 7월 4일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인이다 보니까 기업과 행정부가 밀착해서 어떤 정책을 좀 치러내기에는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빅테크나 AI 관련해서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규제에 있어서 완화되거나 혹은 철폐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나 조선업 관련해서 이제 동맹국으로 우리나라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선 쪽에 있어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군함도 23년과 대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MR로 넘어서서 동맹국의 건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이 모아지니까 조선주들은 특히나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537선 그리고 코스닥은 728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발은 빨간불 양시장 모두 켜고 있지만 오늘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있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0일 월요일 문이 힘차게 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살펴보자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20선을 지키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7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양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분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각각 0.4%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2,530포인트를 넘어서서 33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포인트, 거의 3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27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모든 업종들 지금 상승불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종이목재부터 화학, 의약품까지도 0.5%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안에서는 운수장비와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업종들 상승폭 그대로 키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 쪽에서가 거의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생각해보자면 우리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조선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조선주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안에서는 건설이 0.01% 소폭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융 쪽에서 0.9% 크게 올라와주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받쳐주는 분위기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을 살펴봤더니 어느 정도 지금 혼조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류부터 종이목재, 출판 매체, 복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화학에서 1%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불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자면 이 신제품이 곧 나옵니다. 노트북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갤럭시 북 5 프로가 좀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인 에로 레이크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넥슨 자회사 네오플과 함께 3D 게이밍 기술 개발까지 함께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와는 대비되는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0.93% 올라가며 21만 6,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상향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D램을 이르면은 내달에 세계 최초로 양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닉스 부사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이 10나노급 6세대 D램에 관해서 14일에 매스퀄이 낮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 매스퀄이 뭔가 살펴봤더니 양산 인증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6세대 D램의 품질과 수율을 살펴봤더니 본격적인 양산을 할 수준까지 향상이 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57%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인도 경제 매체 쪽에서 LG 엔솔과 파나소닉 에너지가 인도 내에서 이 배터리 생산기지 설립을 위해서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이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레벨 3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들려왔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95%, 1%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코스피와는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이 켜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 3.69% 가장 강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현재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경쟁사 대비했을 때 주요 고객향 가동률 회복에 대해서 가시성이 낮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행이 됐고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진행됐던 이 인터뷰에서 현재 최소 6개 이상의 추가적인 물질 이전 계약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물질 이전 계약이 어떻게 추가가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6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현재는 26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살펴봤더니 일단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3,400원 선 그대로 지나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1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살펴봐야 될 종목군들 중 하나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입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이 업비트에게 이 고객 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사익 기대감에 일부 관련주들이 지난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인바이오젠이란과 티사이언티픽 같은 관련주들 오늘장 안에서도 시세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살펴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함께 큰 상승폭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엣지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암바렐리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9%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2조 3천억 원 수요를 모으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sek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업도 전반적으로는 좀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0.92%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라는 발표가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이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상업 원전 활성화를 주장한 점도 이 상승 모멘텀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서전기전이라던가 한전산업같이 이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하나오션은 오늘 1.78% 지금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선 관련주들 오늘장 안에서 어떻게 시세가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규모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테크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검사 장비인 큐브르 포버를 첫 양산 수주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우호적인 환율과 더불어서 방산 증가로 수익성이 호주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엘라바마 더불어서 울산 변압기 공장의 생산량을 30%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2.47%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CDMO 사업이 조만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1개월에서 2개월 내로는 의미 있는 첫 번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까지 밝혔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양시장 모두 강보합 수준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현재 덜어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이고요.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일단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는 찍혀 있긴 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의 방향성들,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 우리 증시 시초에도 일부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부분들, 그리고 일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시초는 사실 뭐 강한 흐름들보다는 혼조 양상에서에 대한 희비가 소폭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명확한 방향성들도 다시 좀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증시 예탁금, 특히나 최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50조 중반까지 좀 올라왔던 증시 예탁금 규모가 현재는 51조 한 8천억 원대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도 좀 다시 좀 제한적이지만 정확하게는 좀 대기 매수 자금들에 관련된 어떤 탄력도도 굉장히 좀 낮아진 그런 측면들 좀 우려가 좀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특히나 일본의 이 BOJ 통화정책 회의를 좀 앞두면서 수급의 어떤 경계 심리가 좀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점들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발표될 어떤 행정명령에 관련된 각 종목들의 어떤 이 섹터별 영향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 역시 이번 주 4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수급 동향도 잘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 상승이나 뭐 제한된 모습 속에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뉴스 체크는 계속해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취임식은 현지 시간으로는 1월 20일 오후 12시,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21일 화요일 오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작년 말부터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가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X 계정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틱톡에 대한 언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임식 진행되고 나면 아마 행정명령에 많이 사인을 하게 될 텐데 뭐 100개의 언급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몰라서 오리무중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보수적인 관점이 가장 유효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일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좀 알고 있던 일기 때에 대한 정책이 이번 다시금 좀 재현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개발들 관련된 규제를 크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격적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수출 기조로 좀 선회했던 부분들, 특히나 조선업의 어떤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점도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 부분, 특히나 이 방위 분담에 관련돼서 주요 뭐 동맹국들에 관련돼서 GDP의 뭐 한 4에서 5% 정도에 해당되는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나토는 더 이상 미국이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유럽은 유럽이 좀 지켜라라는 어떤 강경하던 기조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 방산 기업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휴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요국들의 군비 증강, 여기 관련된 무기 도입의 어떤 가시성들은 2025년도에도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된 우려인데, 특히나 IRA 세액 공제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악재는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은 테슬라의 어떤 수혜, 여기에 관련된 일론 머스크가 향후 뭐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서 오히려 테슬라의 이해관계에 좀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현실화가 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같이 어떤 동조된 수급으로서 좀 반응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고, 지금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지금 파리 기후의 협약을
탈퇴하겠다. 1기 때 탈퇴를 했고요. 바이든 때 다시 좀 재가입을 했다가 2기 때 다시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진 그런 상황들은 좀 우려스럽고 여기 더해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좀 쇠퇴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양한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행정명령 관련해서 내용 나올 때마다 또 주가 반응이 또 내일 개장한 이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섹터가 주목받을 예정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상화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그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총이 지금 9위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사 보면 이제 트럼프 X 계정 통해서 멜라니아 밈코인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가상화폐 소식 나오고 하면 이제 관련주 뭐 있나 찾기 좀 바빴었는데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제 오롯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정책 기대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업비트에 관련된 악재가 있죠. 맞아요. 영업정지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수익성의 제한 효과들 뭐 기존의 어떤 이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좀 없겠지만 신규 가입 효과가 좀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 다른 거래소로서에 대한 신규 유입 효과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수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은 좀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지금 업비트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비트가 장사를 매우 잘해가지고 외형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은 분명 결산 시점에 해당되는 업비트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피투자 지분에 대한 가치, 내가 지분 투자를 했던 가치가 외형 성장과 좀 맞물리면서 12월 기준으로서 업비트의 재무 성과가 좀 나타내 준다면 공정가치 평가라는 게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장부에 더 많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령 내가 10억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가 회사가 장사를 굉장히 좀 잘해가지고 외형이 커졌을 때 장부상의 가치가 뭐 15억 또는 20억이 좀 될 수 있는 것처럼 공정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장부상에 대한 가치예요. 팔았을 때 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분을 좀 보유했던 효과만 갖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다는 것은 조금의 우려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업비트의 어떤 이 운용사죠. 두나무의 어떤 상장이라든가 또는 이 업비트의 지분을 좀 보유한 두나무의 어떤 지분 이외에 뭐 야놀자라든가 그 기타의 어떤 IPO를 좀 준비하고 있는 대학급에 관련된 상장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지분 매각들은 상장 기대감을 좀 주시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겠지만 현재는 단순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다. 이게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실적의 영향은 전혀 없고 장부상 자산의 가치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항상 동일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장사를 잘못하고 또 뭐 만약에 뭐 업비트가 뭐 해당돼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오히려 공정가치의 훼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매매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밈코인 관련해서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변동성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맹목적인 투자도 삼가해야 된다라는 조언 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 순매수 살펴봤을 때 LS랑 HD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오늘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이쪽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내러티브는 역시 동일하고 아마 취임식 지나도 뭐 변하는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머스크색이 새롭게 묻은 LS 쪽 그리고 더불어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오늘 좀 담아가고 있는데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당연히 롤링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의 상승 부분들은 4천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 계획을 좀 검토했다. 이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변압기 업체, 전선업체들은 다소 보수적인 시설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 후반에 증설 투자에 관련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2024년도에 현실화가 좀 됐고 이게 올해 상반기에 증설 투자가 좀 완료가 되면서 오히려 외형이 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좀 부각이 되는데 해당되는 어떤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수요가 많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실들.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미국의 노후화된 이 변압기 수요 교체 량들은 전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오히려 이 수요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 부분이 또다시 유럽 시장에서에 관한 노후 변압기 교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해당 데서는 이 대형 변압기, 그다음에 최근에 LA 산불로 인해서 중소형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도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좀 작용을 했고 AI 산업이 개화가 됐고 여기 관련된 데이터 센터랑 전력 수급이 굉장히 좀 큰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전력 수급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제지만 지금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기존의 고압 변압기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어떤 수요들은 오히려 AI 산업 개화와 좀 맞물리면서 좀 더 확장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나타내주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신규로 좀 증설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면 2026년도, 2027년도에 대한 실적 가시성도 좀 주시를 좀 해보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들이 실적을 좀 수반하면서 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상승은 좀 맞는데 과연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흐름의 탄력도를 얼마만큼 좀 더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실적 베이스가 좀 더 완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변압기 역시도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한 전체적으로 한 12개월 또는 18개월 정도의 리드 타임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수주 물량들이 올해 수주가 또 더 좋았기 때문에 2026년도에 어떤 기대 요인들도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력 설비 쪽도 조선 쪽 이전에 리드 타임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도 리드 타임을 고려를 한다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천억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3년 OP가 3,152억 원인데 그거보다 지금 더 많이 투자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11시 정도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러브콜을 보내는 건 또 SK 하이닉스 1위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3위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밸류체인 단에서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소부장이 잘 가는 건 아닌데 일부 소부장들은 바닥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단 말이죠. 한 40에서 50%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또 다음 주에 긴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잘 올라왔는데 또 추세를 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그런 비중을 좀 줄이는 기간 이번 주 안에 좀 가져봐야 될까요? 우선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TSMC의 4분기 호실적 그리고 여기도 해서 1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가 좀 된 점인데 지금 OPM이 49% 때문에 거의 뭐 물건을 팔아서 절반이 남는다는 거예요. 거죠.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게 제조업에서 과연 좀 가능한 수치였을까라는 관점.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의 OPM이 한 15%에서 20%가 좀 채 안 되고요. SK하이닉스가 3분기 이점의 OPM이 30%대인데 굉장히 좀 큰 폭의 마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견조한 AI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해서 차기 가이던스가 좀 상향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반도체의 겨울은 맞지만 이게 양극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전체를 다 매도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달라진 점이 최근에 HBM 관련된 소부장주들이 다시금 재차 반등했던 부분들. 여기다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좀 독점하고 있는 범용 GPU 시장을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자체 AI 칩에 관련된 구현이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뭐 인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자체 칩에 관련된 개발 이슈들이 좀 부각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AI의 수익처들도 다 다변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TSMC의 실적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던 영업이익의 폭간 좀 대조적으로 우리 좀 3분기에 예상보다 견조했던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도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 웃도는 그런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를 좀 예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점점 3분기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관한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나서 이 갭이 4분기를 기점으로 더 벌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HBM3 16단 모델을 최초로 좀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양산을 하겠다. 그리고 HBM4에 관련돼서도 시제품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올해 한 3분기 기점에서는 부분적인 양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SK하이닉스의 시장 선정 관점에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 여기에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HBM 관련된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들의 흐름도 이어서 좀 동조되지 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번 이제 갭을 삼성전자랑 좀 벌이기 시작하니까 더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는 것 같고요. TSMC가 워낙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정도 예상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실적도 나오는 대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엔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트럼프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종목들 보이고 있는데, 엔터는 특히나 뭐 게임과 함께 더불어서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가 좀 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 관련해서 지표 발표됐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 전에 지준율 인하 소식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설 전에 200조 위안 정도 풀리지 않을까, 200조 원 정도 이제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소비주도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이고요. SKC가 1억 불 보조금 추가로 받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세를 같이 좀 보여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도 발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기자재랑 2차 전지 셀이랑 소재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상단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조선 관련해서는 트럼프 모멘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관련해서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마 이렇게 세 가지 좀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엔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 엔터사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지난주에 수급 동향들은 굉장히 좀 비교적 견조한 기대감들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가 IP가 좀 부재됐던 부분들, 특히나 연예계 노이즈가 좀 부각됐던 2023년도 하반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급 정체 부분,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엔터사들이 어떤 과대 낙폭의 어떤 국면을 좀 이어졌었고, 여기저기에서 지난 3분기 대다수의 4대 엔터사들의 수익 지표가 좀 더 악화됐던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4분기에 연말 어떤 투어 일정들이 좀 확대됐던 부분들, 그리고 앨범 판매량들이 소폭 증가됐던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오히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는 대체적으로 좀 상위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중 문화장관 회담이 좀 개최가 됐었고, 여기 관련돼서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문화 교류에 관련된 어떤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성과는 확정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2월 중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좀 앞두면서 한한령에 관련된 재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된 점들은 그동안 2016년도 이후에 제한됐던 한한령, 특히나 중국의 어떤 이 공연들이 다시금 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2024년도 특히나 4대 엔터사들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된 것은 맞지만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도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적자의 폭을 소폭 좀 축소시켰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올해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증권사가 좀 전망했던 평균적인 2025년도에 4대 엔터사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매출액을 한 4조 6천억, 전년 동기 대비 한 16.4%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한 6,600억 정도 예상을 좀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60% 정도가 좀 증가된 수치. 4대 엔터사의 모든 수익 지표를 좀 합산한 것인데 뭐 개별적인 역량들은 좀 다를 거예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4대 엔터사들이 2024년도와 좀 대비했을 때 상당한 수익 지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주시를 좀 해봐야 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더해서는 뭐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어떤 수익성 지표에서 많은 어떤 수익 창출을 좀 이루고는 있지만 이게 연차가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가 좀 있고 이 갭을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좀 메워내지 못했던 공백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12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4대 엔터사들의 신인 아티스트들의 어떤 출격이 좀 예상되고 있는 특히나 뭐 1월 달에 JYP의 킥플립이 좀 데뷔를 좀 앞두고 있고 SM이 하츠 투 하츠라는 어떤 걸그룹에 대한 데뷔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고연차 아이돌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저연차 아이돌들이 그 공백을 좀 메워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잘 융화가 좀 된다면 밸런스 하에서 올해 어떤 이 실적 추정치는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 하이브의 이 BTS에 관련된 완전체 활동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 이런 부분들은 단기 어떤 충분한 어떤 이 수급 기대감들을 좀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 엔터사들은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각각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컴백 일정, 그다음에 투어 일정들을 좀 고려해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엔터는 또 휴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특히나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야만 관심이 좀 가는 섹터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2월 중에 중국 외교부장 방한에 대한 이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가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고 내년에 중국의 의장국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엔터, 게임 관련한 콘텐츠, 한류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모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담아가는 공통적인 종목을 좀 보니까 강한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 쪽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서는 필옵틱스 SKC, 기관에서는 SKC를 지금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SKC나 필옵틱스, 뭐 좀 더 보면 JNTC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매매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생겨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반면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몸집이 무거워서인지 좀 덜 가는 느낌도 있어서요. 유리기판 안에서 이제 키 맞추기를 좀 기대하면서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좀 준다면 지금 SKC가 아무래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 먼저 양상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됐고 해당에서는 뭐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수급 반응을 좀 강하게 이끌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인 일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JNTC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기판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했을 때 상승 흐름들을 좀 뒤늦게 현재는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SKC를 좀 필두로 해서 국내선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유리기판의 사업을 우리도 추진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올해 2025년도를 좀 기점으로 대체적인 어떤 유리기판에 관련된 개발 속도를 상당히 좀 빠르게 어떤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SKC에 관련된 유리기판 소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밸류체인이 좀 구성되지 않았지만 이게 양산 과정에서 좀 이루어지면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소재의 연동 효과들이 있는 기업들과 밸류체인이 좀 더 구성될 수 있는 부분 크게 나가서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또 필두로 나눠서 해당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구성 효과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아직은 크게 좀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당된 밸류체인들이 재차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LG이노텍의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관한 현재 어떤 전략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양산이라든가
개발 계획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미흡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좀 구체화되는 과정이라면 또다시 유리기판은 각각의 어떤 기업별 밸류체인 구성 하에서 선별적인 그리고 개별 수급이 재차 반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야 되는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삼성전기 단으로 밸류체인 그리고 SKC 단으로 밸류체인 딱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주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짧게 조선 기자재도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워낙 좀 좋다 이야기 많다 보니까 나만 없나 해서 포모 현상도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단 보면 실제 수혜받는 종목들보다 뭐 유사 본업을 해서 주목을 좀 받는 종목들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어서요. 이럴 때 테마의 끝단이 왔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선 기자재단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네, 우리가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수주 역량들, 수주에 관련된 확장성들, 여기가 추가적인 수주의 기여 효과, 더군다나 뭐 환율에 관련된 기여 효과들을 좀 고려했을 때 실적인 기대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반짝되는 어떤 사이클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기대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끈 것이다라고 보시겠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의 MRO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선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LNG에 관련된 밸류체인, LNG에 관련된 선박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두 가지를 좀 구분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MRO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이 좀 되었고 두 번째가 지금 LNG 선박의 수요 기대감들이 뒤늦게 좀 반영되면서 삼성중공업이 상승했고 이 부분이 그렇죠. 최근에 이 조선 기자재 특히나 LNG 선에 관련된 본행지라든가 뭐 피팅 관련 종목들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좀 최근에 좀 참고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점을 우리가 참 착안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과 좀 연동해서 확실하게 숫자로 좀 증명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의 낙수 효과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적자를 좀 내고 있는데 테마에만 동조가 돼서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은 반드시 좀 피해야 되죠. 실적이 주는 어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부 소형 이 조선 기자재 업종들보다는 지금 이 대기업 조선사들과 좀 직접적인 좀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뭐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HD 그룹의 어떤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고 하나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렇게 이어지는 밸류체인. 삼성중공업이 이런 부분에 관련된 밸류체인은 좀 다소 약한데 삼성중공업의 많은 LNG 관련된 기자재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이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고 여기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는 향후에 수주와 좀 연동해서 조선 기자재 업종도 나란히 낙수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워낙 좋다 하니까 이제 덜 올랐던 종목들 찾기에 좀 바빴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혜받는 종목들 아니다 하더라도 유사 본업만 가지고 있으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테마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MRO 관련한 부분 그리고 천연가스, LNG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섹터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기자재단에서는 실적이 오히려 좋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숫자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투자 관점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고집적화, 고용량화가 될수록 기판의 코어가 두꺼워지는 동시에 발열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대체 가능한 기술로 유리기판이 거론된다며 유리기판 이슈가 상반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출한 두 안건에 모두 힘을 실어주는 결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일가 폐렴구균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임상은 사노피와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3상의 일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7,700명을 모집하는 글로벌 임상은 지난달 첫 대상자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7일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전장 대비 1.33% 오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코인 발행으로 투자금이 모두 트럼프 코인으로 몰려가자 시총 3위 리플이 1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암호화폐 역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9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53% 폭등한 40.16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트럼프 코인은 1000% 정도 폭등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0.4%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 시장은 모두 다 그 상승폭이 다소 조금은 사라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상승하면서 2,53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좀 많이 납부가 됐습니다. 0.04% 상승으로 줄어들면서 72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던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를 매도를 하고 있고요. 1,179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모두 다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20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그에 이어서 기관 투자자도 160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985억 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일단 개장때를 모두 다 상승폭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모두 다 상승불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음식료품과 종이 목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섬유 의복 쪽에서 0.6% 정도 하락폭 꽤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과 의약품 역시나 하락폭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가 상승폭이 워낙 컸던지라 지금은 하락 전환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어느 정도 혼조세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운수장비 쪽에서는 그 낙폭을 다소 좀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이 3.37% 아주 강한 강세로 이끌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역시나 금융이 1.16%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통과 기타 서비스가 지금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조는 0.0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어느 정도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화학과 음식료, 담배 쪽에서 각각 0.6%, 0.3%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서로 다른 행보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장 때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하락부를,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상승부를 강하게 키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HLB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2%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각각 0.6%, 0.3% 올라가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땐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봤을 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개장 때까지만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보합권에서 그리고 하나오션은 하락부를 키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상승 전환한 상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어깨 나란히 맞춰가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나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미국에서 전선, 전력 관련돼가지고 LS 일렉트릭, 머스크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전자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서로 다른 방향 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소식에 급락하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봤더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 쪽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는 상승을 아주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주사 쪽에서는 BNK 쪽에서 2.4%나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NH도 2%,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도 2%대로 지주사 쪽에서가 강세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라는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자축 성격의 행사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새벽 사이에 나오는 뉴스 체크하시고 내일 시장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